네,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이나 환경, 그리고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계획 도시를 바로 스마트시티라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한 내용 오늘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태원 광운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이미 스마트시티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한 도시를 건설할 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건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스마트시티 조성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스마트 시티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첨단 ICT, 스마트 인프라를 아주 필수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 스마트 인프라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약간 면점선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적인 연결은 스마트 교통입니다. 예. 네, 스마트 교통을 통해서 지능형으로 교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게 한 가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정보와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유틸리티라고 해서 도시의 중요한 기능들을 연결하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직접 삶을 영위하는 스마트 빌딩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갖추게 되면 스마트 시티의 어떤 필수적 요건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미리 도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 인터넷으로 미리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도시의 조건이 잘 맞는지 요거를 한번 미리 테스트해 보는 그 부분이 스마트 시티 영역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 이 스마트 시티 조성은 다양한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 시티 조성을 성공적으로 좀 해냈거나 해외 사례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일단 스마트 시티는 전 세계적인 이제 붐으로 되어 있고 도시 간 경쟁을 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장 돋보이는 사례들은 유럽입니다. 유럽의 사례가 가장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데 먼저 우리 덴마크 코펜하겐의 경우에는 어떻게 특화했냐면 요즘에 기상이 이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기후에 대한 부분을 좀 스마트하게 접근해서 도시의 안정성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쪽으로 발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후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통 시스템, 특히 보행과 자전거에 대한 연결을 자동차와 별개로 유지하면서 기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았고, 또 하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에 솔루션을 가지고서 에너지 자급률을 100% 이상을 확보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특화한 사례가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는 보안이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분야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도시로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갖는 도시로 특화를 했고요. 그리고 거리에 와이파이나 그리고 사이니지라고 해서 도로나 거리 중심에 있는 정보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줌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길거리들이 좀 더 비즈니스에 노출될 수 있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또 비용을 민간의 자원을 광고를 통해서 확보해주는 쪽으로 또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데 중국은 뭐가 특징이냐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 시티를 약간 재개발하는 스타일로 가는데 중국은 아예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슝안지구라고 해서 2050년 1,000만 명을 목표로 하는데요. 여기는 처음부터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적용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텐센트라든가 아니면 알리바바라든가 바이두와 같은 IT 친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드리면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작은 국가가 유럽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예 자신의 어떤 도시의 어떤 생존 전략으로 스마트 시티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예 처음부터 이 전자정부라고 하는 부분을 표방해서
선거도 온라인으로 치를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IC 칩이 탑재된 아이디 키드를 가지고 전자 거주권을 갖게 되면 일본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에스토니아에 이제 기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정도의 어떤 개방성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의 뉴욕 그리고 중국까지 스마트 시티의 사례를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기술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좀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앞서서 시작을 해서 앞서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술력이 좀 더 속도가 늦는 걸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걸 시작한 거는 굉장히 빨라요. 예, UCT라고 해서 2000년대에 사실 초반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유비쿼터스 도시요. 맞습니다. 예, 유비쿼터스 기억납니다. 시티라고 UCT라고 해서 그때는 거의 세계에서 파이오니어에 해당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했죠. 하지만 이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기술, 핵심 기술에 대한 것들이 결합돼야 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약간 원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이 조금은 뒤떨어진 상태라고 상대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예. 하지만 공공 부분에서 지금 스마트 시티에 관한 법을 제정하면서 공공에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그 격차가 발생된 부분을 메꾸면서 한국형 스마트 시티의 미래를 조금 더 밝게 해줄 가능성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내외 전방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시작은 빨랐지만 우리가 그에 비해서 속도가 좀 늦은 편이잖아요. 네네. 뭐 예산이나 뭐 수익 구조 그리고 법 규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정부가 나서서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거나 좀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스마트 시티가 단순한 유행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어떤 프로퍼간더, 약간 선전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경향이 살짝 보였습니다. 예, 예. 이것에 대한 이제 진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정책에 대한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는 4차 산업의 중요한 핵심 기술들과 융합돼야 하는 필연적 운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려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추진을 국토부가 하지만 스마트 시티에서 발생되는 정보 처리에 관련된 건 행정부에서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개 부처 간의 어떤 범용적인 그런 통합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적 범용성, 융합성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발전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좀 서로 부처 간에 조율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쉽지 않지만 그런 협력적 구축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조성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는 네.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가 겉으로는 스마트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진행된 대표적 국가로 많이들 인식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UCT에서 성공을 거둔 것 중에 하나가 통신 쪽, 정보통신 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빠르게 접근한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들이 요즘 필요합니다. 특히 IoT와 같은 거 또는 AI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통합적 플랫폼과 만나려면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 민간 기업과 함께 연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인 시스코 같은 예, 그런 기업들이 특정 지구와 만났을 때 나오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연결시킨다면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 시티의 성장 잠재력이 2025년까지 권위 있는 잡지에 의하면 약 2,600조까지의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ICT 분야에서 강력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갖는다면 산업적 파급력이 커질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프롭테크라든가 아니면
스마트를 통한 장소나 도시나 부동산을 만드는 민간의 어떤 산업이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든가 기존의 기업들이 만드는 산업적 생태계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장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산업적 파급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앤피플에서 이렇게 스마트시티 조성산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광운대 박태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